제가요 인사 경력이 한 20년이 되고 채용 담당자로만 10년도 넘어가고 이직만 한 8, 9번 했으니까 얼마나 또 제 입장에서 또 연봉 협상을 했겠어요. 그래서 연봉 협상의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만? 1000단위가 넘어가지. 어떤 회사에 지원할 때 그 회사의 지원서에 희망 연봉란이 있으면 저는 가급적 그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우리 연봉에 되게 민감해 라고 얘기하는 회사예요. 근데 뭐 희망 연봉이 없잖아요. 그게 어떤 뜻인지 알아요? 자신 있어. 뭐 얼마든지 해도 좋아. 자신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민감하다니까 서로 민감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결론을 지금 내기보다는 열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연봉에 있어서 열어놓는 의미가 뭐예요? 회사 내규에 따르겠음. 추후 협의 가능.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회사라면 99.9%는 연봉 테이블, 즉 연봉을 운영하는 기준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신규 입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임직원들의 직급이나 아니면 잠 레벨에 따라서 적어도 어떻게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회사가 운영이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들어갔는데 내가 얼마만큼이라서 얼마만큼 성과를 올렸을 때 내가 얼마에 대한 어떤 연봉 상승이나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알아야 편하잖아요. 회사들도 그 신호를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입사했는데 매년 진짜 그 마지막에 그것 연봉 협상하느라고 그 답이 어느 정도 없으면 정말 스트레스 받고요. 회사는 그 연봉 협상을 하는 그 한두 달? 그 일 하느라고 바쁘고 사람들 모두 손 놓고 아무 일 안 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너무 민감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테이블에 따라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들어갔는데 그 테이블보다 내가 더 연봉을 높게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회사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장치들을 가져오기 시작해요. 여기는 다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룰을 깨기 시작하면 이 연봉 체계가 다 깨지니까. 그래서 사이닝 보너스라고 하는 SOP, 입사 인센티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인센티브를 뭐 처음에만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년마다 한 번씩 쪼개서 뭐 준다든가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존해 주려고 하기도 하죠. 뭐 연봉이 우리는 6천만 원이야. 근데 이분이 다른 데서 이제 뭐 한 8천을 바꾸면 2천 갭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연봉을 올려주면 지금 내부적으로 이런 기준들이 다 깨지기 시작하니까 서로 이제 난리가 난다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2천을 그렇게 해줄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러면 저희가 인센티브로 2천만 원을 드릴게요. 그 대신 연봉을 이렇게 가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하겠지. 그러면 1년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지원자께서 이제 입사하시면 평가에 따라서 평가를 어떻게 받으시면 이제 그 정도 연봉이 2년 뒤에는 분명히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 거기서 성과가 되면 이제 역전이 되니까 저희가 1년뿐만 아니라 2년까지는 매해 2천만 원 또는 3천만 원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성과평가를 진짜 어느 정도 기업의 사이즈에서 진짜 면밀하게 해본 사람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인터넷이나 외부에서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나는 좀 많이 허황됐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많아. 그냥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은 난 좀 너무 없는 것 같아. 처음에 입사 지원을 해서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이분 괜찮아 합격권이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오퍼를 보내요. 그래서 그 오퍼에서 사인이 최종적으로 됐었을 때 합격 메일을 보내요. 우리 연봉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때 연봉 협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메일로 보내서 뭐 나한테 뭐 이번 연봉 뭐 1억이고 뭐 스톡옵션 얼마 껴서 이렇게 해서 얼마입니다. 그러면 내가 저는 스톡옵션이 더 필요하니까 스톡옵션을 더 늘려주고 했으면 좋겠다. PD님 딱 와서 그랬잖아. 얼마 원하십니까? 제가 딱 물어보고 우리는 이제 알았어. 연봉 협상이라는 게 무조건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연봉 협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력과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연봉과 이 수준에서 지금 입사하려고 하는 회사의 어떤 일의 레벨 수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었을 때 어느 선이 합리선인가를 이해해서 이제 그 부분에서 협상을 하는 게 연봉 협상이지. 예를 들어 이런 거 봤어요. 뭐 이직할 때 20%는 무조건 올려봐야 돼. 이제 그거는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생각이에요. 정말 위험해요. 만약에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근거 없이 그냥 계속 물어봐요. 나중에 왜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면 대부분 이직할 때 그 정도 부른다고 하는데 그거 진짜 상대방한테 나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인사에서는 뭐지? 그리고 정말 어떤 경우에는 웃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웃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고 그냥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연봉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준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 연봉이 저는 기준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또 역량이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 역량을 가지고
내가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얼마만큼을 기여할 수 있느냐가 저는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건 이런 거죠. 뭐 마케팅 영업 같은 경우인데 지금 1억을 받아요. 그런데 제가 입사를 하면 지금 고객사가 1000개인데 그걸 2000개로 올리고 싶다. 저는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1억 버는 데서 전체적으로 그 정도 하면 기여가 어느 정도 되니 저는 한 연봉은 한 1억 2천 받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야지. 이직을 하는데 보통 다 한 10% 올려, 20% 올려 이래가지고 그냥 저 지금 한 5천 받으니까 6천 주세요 이러잖아요. CR도 안 맥혀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얼마를 받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입사 후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가 명확할 때 저는 그 기반으로 연봉의 인상률을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로서 연봉 협상할 때 가장 좋았던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전 제일 좋아요. 뭐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뭐 어떤 글이나 뭐 어떤 영상 유튜브에서 뭐 이러면은 연봉을 쉽게 올릴 수 있어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어떤 팁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냥 중요한 거는 데이터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근거를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회사도 좀 어리숙하고 또 잘 모르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봉을 어떤 근거를 가져가지 않고 올렸잖아요. 회사에서 들어와서 일하시죠. 근데 회사에서 일할 때 그 성과가 안 나잖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